자, 지금까지 2차 전지 관련 주식시장 그 분위기 매우 뜨거웠죠. 그 열기에 비하면 다소 좀 소외됐었는데요. 앞으로 주목해 봐야 할 분야가 있어 보입니다. 바로 전해액인데요. 이 전해액 관련 또 주목해 볼 만한 회사 엔캠 지금부터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왜 주목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부각되는 전해액 시장입니다. 미국의 IRA가 있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요. 미국의 IRA가 있다면 유럽에는 CRMA 핵심 원자재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 때문에 전해액 시장의 중요성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로 엔캠은 그렇다면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엔캠이 어떤 회사인가 간단히 좀 알아볼까요? 전해액 글로벌 4위 업체입니다. 생산량 기준으로 말이죠.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전해액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자, 전해액은 2022년 기준으로 생산량 기준으로 엔캠이 4위를 하고 있고요. 1위는 중국 업체죠. 틴츠가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2차 전지 4대 소재라고 있죠. 이 4대 소재의 중요성을 가격 구조를 보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액이 그동안 왜 소외됐는지 앞으로 왜 중요한지 좀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양극재입니다. 이 양극재는 가격 비중이 2차 전지 중에서 가격 비중이 무려 45%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 소재 업체로서 양극재 업체들이 가장 주목을 받았고 주식시장도 아주 뜨거웠던 이유죠. 자, 그 다음은 음극재인데요. 음극재는 2차 전지 중에서 15%의 가격 비중을 갖습니다. 그래서 양극재에 비해서는 다소 좀 소외된 그런 영역이지만 최근에 음극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다음이 전해액입니다. 전해액은 음극재보다도 조금 작은 10%의 가격 비중을 갖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전해액이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IRA와 CRM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분리막인데요. 우리나라에는 SKIT 같은 회사가 있죠. 이 분리막이 가격 비중으로서는 20%로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요성도 일찌감치 시장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기타가 한 10% 돼서 이 전체 2차 전지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자, IRA 얼마 전에 그 세부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이 세부 지침에서 부품과 광물로 나누죠. 부품은 북미산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장은 50%를 배터리에 채워야 되고요. 이게 1년에 10%씩 늘어나서 2028년까지는 100% 이 부품을 다 북미산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부품이다 라고 정의가 됐다면 반드시 북미 진출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광물은 이 부품보다는 좀 여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예외 조항도 있는데요.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생산되면 되고요. 그리고 배터리 구성 비중도 일단 40%만 채우면 됩니다. 자, 그리고 2026년까지 해마다 역시 10%씩 늘어나서 2026년까지 80%, 100%까지는 아니죠. 80%까지 채우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품 조건을 만족하면 3,750불, 광물 조건을 만족하면 또 3,750불 해서 총 7,500불의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게 IRA의 핵심 내용이고요. 전액은 부품으로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북미 진출을 2028년까지는 해야 됩니다. 현재는 50%지만 2028년까지는 100% 다 맞춰야 되니까요. 자,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있다면 유럽에는 이에 대항해서 CRMA가 있습니다. 바로 핵심 원자재법인데요. 여기서 핵심 원자재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구리, 흑연 등을 말합니다. 자, 소비량, 전체 유럽 내 소비량의 10%를 생산하고 40%를 가공하고 15%를 재활용하겠다. 30년까지 이런 비중을 갖겠다라는 게 이 CRMA의 목표인데요. 소비량의 또 65%는 단일 제3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게 또 이 CRMA의 30년까지의 목표입니다. 자, 여기에서 단일 제3국이 뭘까? 어디일까요? 바로
중국이죠. 중국을 배제하겠다. 역시 IRA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배제하겠다라는 법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법을 요약하면요. 자, IRA와 CRMA를 두 줄로 요약하겠다라고 한다면 다 자기 지역 내 생산을 유도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중국을 배제하겠다라는 이런 법입니다. 자, 중국이 2차 전지 소재 분야에서 워낙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기 때문에 영내에서 생산하겠다, 중국 배제하겠다라는 얘기로 귀결되죠. 자,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 엔캠을 소개해 드리면서 보여드린 시장 업계 순위인데요. 자, 1위, 2위, 3위가 모두 중국 업체입니다. 자, 4위가 엔캠이고요. IRA, CRMA 모두 중국을 배제하겠다라는 법이죠. 자, 중국이 배제하고 나면 남는 기업 1등 엔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캠에 이렇게 주목해야 되고, 그래서 전해액이 상당히 주목해 봐야 할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해액 시장은 얼마나 될까? 2차 전지 셀 업체들의 생산 캐파로부터 그 전해액의 시장 규모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2차 전지 3사의 캐파를 전망을 해보면요. 매우 가파르게 성장을 해서요. 2025년에 거의 1000기가와트아워의 생산 능력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3사 전부 합쳐서요. 그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생산 캐파가 매우 압도적이고요. 그런데 삼성 SDI가 얘기만 안 할 뿐 이것보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확인된 것들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마도 삼성 SDI의 최근의 행보들 그리고 계약 내용들을 보면 이것보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북미와 유럽 비중이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고 또 가장 큰 비중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IRA와 CRMA 때문이 아닐까 하고요. 그리고 중국과 한국 비중 상대적으로 좀 작게 보이네요. 자, 이 중에서 북미 및 유럽 지역의 2차 전지 캐파만 따로 추출해서 보면요. 삼성 SDI, SK온,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5년까지 635기가와트아워의 생산 능력을 갖겠다라는 것이 확인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만 있는 것은 아니죠. 다른 나라 업체들까지 전부 합친다면 북미와 유럽 지역에 2025년까지 무려 1000기가와트아워의 생산 캐파, 2차 전지 생산 캐파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1000기가와트아워의 생산 캐파를 유럽 및 북미 지역에 갖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1000기가와트아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해액은 기가와트 아워당 1,000톤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전해액이 100만 톤 필요하다라고 환산되고요. 자, 이 100만 톤의 전해액은요, 킬로그램당 10불 정도 전해액이 예상됩니다. 그 전해액의 가격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볼 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면 전해액 시장은 2025년 결국 100억 달러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돈으로 13조 원 전망됩니다. 이게 북미 유럽 지역만 따졌을 때 얘기고요. 자, 1등에서 3등까지 전부 중국 업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북미 지역 그리고 유럽 지역은 두 법 때문에 중국 아웃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예상되는 13조 원 시장, 그 다른 업체 바로 엔캠이 아주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2차 전지 셀 업체의 캐파로부터 예상한 시장 규모고요. 자, 그렇다면 엔캡은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금부터 그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북미 투자는 아주 공격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조지아의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요. 2022년 작년 기준으로 2만 톤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무려 7배인 14만 톤까지 확대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미시간에 6만 톤, 켄터키 4만 톤, 테네시 4만 톤, 오하이오 2만 톤까지 생산 캐파를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이 전부 우리나라 셀 업체들이 생산 기지를 갖고 있거나 가질 예정인 그런 지역들입니다. 국내 3사와의 아주 끈끈한 뭔가 협력이 벌써부터 얘기가 있지 않을까 예상되는 대목이고요. 자, 유럽은 북미에 비하면 다소 좀 보수적입니다. 분위기 봐가면서
투자하겠다. 뭐 그런 얘기일 것 같은데요. 기존의 폴란드의 캐파가 작년 기준 2만 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2배인 4만 톤으로 늘리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거기에 헝가리의 4만 톤, 튀르키예, 옛날 터키죠. 튀르키예의 4만 톤의 생산 캐파를 갖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유럽은 북미보다는 다소 좀 보수적인데요. 북미에 먼저 집중을 하고 분위기 봐서 유럽까지 더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엔캠의 생산 캐파 전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7만 톤의 전해액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2025년에 무려 100만 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유럽과 북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서 42만 톤 정도로 예상됩니다. 자, 북미와 유럽 중심으로 해서 생산 캐파를 늘려갈 것 같고요. 자, 이 생산 캐파를 바탕으로 해서 실적 전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요 가정을 좀 말씀드리면 생산 캐파 증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가동률은 순차적으로 증가한다라고 가정했습니다. 생산 캐파가 확보되자마자 바로 100% 생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증가하는데 연최대 생산 캐파는 2025년까지 70%로 제한을 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의 평균적인 영업이익률이 7%고요. 그리고 순이익률이 5%예요. 이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상되는 실적 전망은요. 2022년 말 5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이게 2025년에 거의 한 8배 정도 증가한 4조 원까지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3천억 원, 순이익 약 2천억 원 정도로 전망됩니다. 자, 이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밸류에이션 해보고 목표 주가까지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밸류에이션은 PER 밸류에이션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PER 많이들 들어보셨죠?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면 순이익분의 시가총액으로 정의되는데요. 자, 이렇게 밸류에이션 지표들은 항상 분수로 정의가 돼요. 내가 보고 싶은 게 분자에 있고 그냥 보지 않고 뭐 대비해서 항상 봅니다. 그 대비되는 게 분모에 있습니다. 순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보겠다. 즉 주가 수준을 평가하겠다. 그런 얘기인데요. 순이익이 만약에 2배다. 그렇다면 시가총액도 2배가 돼야 된다. 그게 결국 같은 PER 수준이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PER이 순이익분의 시가총액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순이익의 PER을 곱하면 목표하는 시가총액을 얻을 수 있죠. 자, 2025년 2천억 원의 순이익이 예상된다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PER 멀티플은요. 솔브레인이 2025년 예상되는 PER 멀티플 8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솔브레인의 PER 8을 적용했고요. 그래서 목표하는 시가총액 1조 6천억 원 도출됩니다. 자, 목표하는 시가총액 나왔어요.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주가 나오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요. 자, 10만 2천 원 나옵니다. 현재 주가 대비 꽤 높은 수준인데요. 이 목표 주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생산 캐파가 목표한 대로 순조롭게 확대되는 것을 가정했고요. 그리고 국내 2차 전지 셀 업체와 아주 밀접하게 협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렇다면 IRA, CRMA의 최대 수혜주는 바로 엔캠이 될 것 같고요. 시장을 이미 과점하고 있는 중국 업체가 아웃되고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엔캠이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엔캠 소개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할게요.